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작법 수업을 들었을 때 일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글을 쓸 때 하면 안 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줄게, 이 표현이야 라고요. 의아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교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시길,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는 말은 너에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라는 말과 같으니 이 표현은 지양하라고 말씀하셨죠. 대신 널 만나러 오는데 이 꽃이 너처럼 너무 화사하고 예쁘더라고. 그래서 살 수밖에 없었어. 내 마음이야. 이 꽃을 받아줄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의 소중한 백뜻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그리고 당신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낼 수 있는 이 목소리로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께 드리는 제 마음입니다. 그럼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뜻밤의 백승철 DJ입니다. 다들 지난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런 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하고 쉬고 또 일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냥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보통 날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기쁜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매일매일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 아닐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만난 지 벌써 한 달째고 4번째 되는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중에 벌써 4번의 추억이 쌓인 거죠. 두근거렸던 첫 번째 방송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사랑 이야기를 나누었던 두 번째 방송, 그리고 게스트, 지난주에 3번째 방송에는 귀한 신범식 성우님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월의 마지막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4월도 벌써 다 갔습니다. 엄청 빠르죠? 그렇죠? 이 빠르게 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막을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마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또 슬픈 일이 있었다면 그 또한 같이 나눠서 서로의 아픔을 희석하고, 이렇게 또다시 일어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다 들어주는 밤, 시작해봅니다. 성우님, 런데이라는 어플을 아시나요? 달리기를 기록하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을 들으면서 달리기 하면 어플 안에 어떤 남성이 막 잘 달렸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응원도 해줍니다. 그 남성은 류승곤 성우님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실 저는 달리기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요. 류승곤 성우님이 응원을 해준다는 영업에 꼬여서 런데이 어플을 깔고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런데이 어플은 안 켜고 달리지만요. 요즘은 나이키 어플이 대세. 아무튼 어제는 직장이 있는 강서구 염창에서 집이 있는 송파구까지 달려서 왔습니다. 3시간 50분 좀 안 되게 걸렸어요. 사실 아침마다도 달리고 주말엔 동네를 2시간씩 뛰기도 해서 까짓것 하고 뛰어봤는데 확실히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해냈다는 성취감이 어마어마했어요. 지금도 어플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서 해실거리며 웃고 있네요.
그럼 앞으로도 저의 달리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요즘 정말 달리기가 유행인가 봐요. 많이들 달리고 계시더라고요. 또 달리기 좋은 계절이 되기도 했고요. 가끔 한강에 가보면 함께 모여서 달리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몇 번 정도, 아니요. 사실은 한강 갈 때마다 보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이게 쉽진 않아요. 사연자님께서는 러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그 긴 시간을 직접 달리면서 오셨다니, 와, 3시간 50분 동안 염창동에서 송파구까지. 이건 정말 빈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대단한 것입니다. 아주 멋지세요. 서울을 거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는 그런 긴 러닝이셨는데 정말 정말 멋지십니다. 훌륭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도 너무 오래 뛰시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는 있으니까 가끔씩은 쉬엄쉬엄 조심조심 그렇게 달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연자님의 건강한 나날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가끔 뛰다가 저 우연이라도 보게 되면 같이 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사연자분의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5살 여자입니다. 저에겐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고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저는 바로 대학교에 진학했고 그 친구는 재수를 하고 저와 같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지만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저희 둘은 대학교에서 갑자기 친해졌습니다. 서로 조용하게 학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주중에는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같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놀러 다니고는 했습니다. 그 친구는 남자치고 섬세한 면이 있어서 저와 이야기가 잘 통했고 항상 덤벙대는 저를 챙겨줬습니다. 제가 아픈 날에는 약과 죽을 사서 찾아오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제가 끼니를 거를까봐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기분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군대에 가서도 서로 매일매일 편지를 주고받고 연락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스케줄에 맞춰서 휴가를 나왔고 휴가를 나오면 같이 영화를 보거나 당일치기로 여행을 가고는 했습니다. 사귀자고 말만 안 했지 거의 사귀는 사이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희 사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우리는 그냥 친구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 사이는 어느 순간 친구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애매한 사이가 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군대에 있는 동안 저는 그 친구의 휴가를 기다렸고 그 친구도 너무 당연하다는 듯 항상 휴가를 저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관계를 이어가다 그 친구가 전역했어요. 저녁 기념으로 제가 좋아하는 바다를 보러 가자고 약속을 잡았고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친구와 관계의 정의를 내리자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저희 사이가 그냥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운대 바닷가에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군대에 있는 동안 네가 다른 남자랑 만날까 봐 걱정했어. 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사귄 지 딱 2달이 되었을 때 그 친구가 갑자기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틀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었을까 걱정되었고 그 친구를 직접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연락이 왔어요. 잠깐 만날 수 있냐고요.
그날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저와 사귀는 것이 별로 설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로 지낸 시간이 너무 길어서였을까요? 차라리 친구로 지냈을 때가 더 나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화도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자로서는 매력이 없는 건가? 내가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건가? 그럼 사귀기 전에 했던 그 행동들은 진짜 그냥 친구라서 그랬던 건가? 별의별 생각이 났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그냥 그렇게 저는 그 친구와 끝이 났습니다. 너무 허탈했어요. 차라리 사귀지 않았으면 그 친구랑 친구라는 관계라도 이어나갔을 텐데 후회도 했습니다. 물론 이럴 거면 왜 사귀자고 했어? 왜 나한테 잘해줬어? 하면서 화도 냈고요. 그렇게 복잡한 감정들을 가지고 23살의 길었던 친구 관계와 짧았던 연인 관계의 끝이 났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니? 라고요. 그러면서 시험을 본다고 들었는데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저에게 초콜릿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한참 고민하다 선물을 거절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한 이유도 그 친구의 마음도 모르겠지만 옛날에 친했던 친구 사이로 돌아가고 싶어서였던 걸까? 물론 저는 그 친구와 좋은 추억이 많았지만 끝나는 과정에서 저에게 상처만 남았기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네, 이런 사연이 왔네요. 참 나쁜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참 나쁜 X네요. 그 남자는 계속 여지를 주었어요. 네. 그 말에 마음을 준 건 절대, 네, 사연자님께서 자책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잘못은 그 남자분에게 있고요. 예전에 표창원 프로파일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맘먹고 속이려고 드는 사람에게는 속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고 나서 왜 속았지? 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요. 속인 사람이 잘못을 한 거지 속은 사연자님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리고 속인 건지 아니면 당시에는 진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여지를 주는 말을 했고 사연자분은 그 말을 계속 들어왔고 그런 상황에서 남자분의 행동은 화가 날만 하고요. 눈물이 날만 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의 일이지만 그동안 자책하셨다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연자님께서 잘못하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하셨습니다. 잘 끊어내셨어요. 제멋대로인 사람을 곁에 두는 건 그건 참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현명하게도 잘하셨습니다. 사연자님의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연자님의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단호한 결정을 아주 과감하게 하신 사연자님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사연자님이 선택하신 그 앞길, 꽃길만 있으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다음 사연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백DJ님.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꽃 구경을 하러 갔어요. 평소에 집에만 계시던 부모님을 모시고 근처 하천에 가서 꽃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드리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백드제이님은 꽃 구경 다녀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우선 참 멋진 일을 하셨습니다. 함께 가족분들과 사진 찍으러 가시고 꽃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바람 쐬고 들어오셨다고 하셨는데 잘하셨네요. 부모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직 부모님과 함께 꽃 구경을 가진 않았어요. 근데 사연자님의 이 글을 읽다 보니까 나도 빨리 우리 부모님 모시고 벚꽃이 다 지기 전에 한번 가까운 데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오다 가다 보니까 조만간 꽃이 피겠는데 또 오다 가다 보니까 꽃이 폈네. 개나리가 제일 먼저 폈네. 이쁘다. 역시 이쁘네. 이런 생각 정도만 했었거든요. 부모님 모시고 꽃 구경 가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할게요. 네, 제가 사연자님 말씀대로 저도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세요?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꽃이 안 질리는 이유가 뭘까? 꽃은 항상 볼 때마다 정말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서 질리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연은 질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데 어떻게 질릴 수가 있겠습니까? 꽃 구경하시고 행복하게 사진도 찍으신 우리 사연자님의 글을 읽는 내내 저도 계속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열심히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사연자님의 기쁜 오늘 공유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철님. 꽃 피는 포근한 봄입니다. 승철님은 만우절날에 거짓말이나 장난을 즐기시는 편인가요? 저는 만우절에 거짓말을 한다기보단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장난을 치는 편인데요. 마침 이번 만우절날에 휴일이 잡혀서 올해는 어떤 장난을 쳐볼까 고민하다가 문득 평소에 휴일도 없이 일을 하는 지인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가게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방에 계시기도 하고 매번 일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포기하시는 이야기를 자주 듣기도 했고 얼마 전에도 봄꽃 이야기를 했더니 일 때문에 못 보러 가신다고 하시고 저도 직장의 특성상 주말에 일을 해서 주말 약속이나 행사에 참여 못하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항상 그분이 신경 쓰였어서 한 번쯤 가봐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인터넷 친구인 내가 갑자기 찾아가면 당황하지 않을까? 혹시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전날 밤까지 갈까 말까 수백 번 고민했는데 이런 일은 만우절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딱 얼굴만 보여주고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고 다음날 저는 지하철역에 있는 꽃집에서 가장 화사하고 예쁜 핑크색 꽃다발과 좋아하신다고 했던 디저트 가게의 간식도 한 박스 사서 무작정 지하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만우절답게 SNS에는 꽃다발 사진을 올리면서 저 오늘 고백하러 가요. 이런 멘트로 장난도 쳤어요. 만우절 당일 낮에 밖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서울을 떠나 지상철로 이동하는 내내 창밖 풍경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 풍경이야말로 만우절 거짓말 같았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바로 가게로 가지 않고 주변 공원도 산책하고 카페에서 여유도 좀 부리고 봄을 즐기다가 오후 늦게
지인분의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계획은 굵고 짧게 봄꽃 배달 왔습니다 하며 꽃다발과 간식을 드리고 인사만 하거나 식사 한 끼만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저 누구누구예요 말을 하는 순간 밝아지던 그분의 표정에 가슴이 뭉클해지더니 머릿속에 있던 계획은 다 날아가 버리고 행복한 기분이 막 피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1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처럼 쉴 새 없이 즐겁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SNS에 제가 드린 꽃다발을 받으신 분께서 인증 사진을 올렸더니 제 고백을 응원해주던 분들이 진실을 알고 깜짝 놀라며 더 뜨거운 반응들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부터 1일이냐? 저는 뷔페가 좋아요. 고백은 받아주셨나요? 등등 너무 웃기고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지인들 중에 찾아온 첫 손님이라며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에 진작 올걸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분들이랑 다 같이 왔다면 더 재밌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다 보니 한밤중이 돼서 버스 막차 직전에 헤어지게 됐는데 그것도 아쉬워서 나중에 또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분에게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소중한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멋진 생각을 하시고 잘 실행하셨네요. 생각을 했다가도 실행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하셨네요. 근데 또 멋지게 잘 해내신 것 같습니다. 아주 즐거운 그런 멋진 만우절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즐거운 장난이 또 만우절의 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진짜 만우절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깜짝 아주 멋진 이벤트셨어요. 선물은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요.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연 내내 선물을 주러 가시는 사연자님의 행복이 또 보이고 또 받으신 분도 얼마나 즐거우셨는지 얼마나 감동하셨는지도 알겠고 또 그렇게 대화하시다가 막차 때까지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어요 라는 이 느낌도 너무 알 것 같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두 분의 우정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쭉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구공원을 답청하며 윤봉길 처처한 방초여 명년의 춘색이 이르거든 왕손으로 더불어 같이 오세. 청청한 방초여 명년의 춘색이 이르거든 고려 강산에도 다녀가오. 다정한 방초여 금년 4월 29일에 방포일성으로 맹세하세.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신 윤봉길 의사께서 1932년 4월 28일 의거 장소를 사전 답사하시고 지은 한글시였습니다. 홍구공원을 답청하며 라는 시를 낭송해 봤는데요. 홍구공원은 윤봉길 의사께서 도시락 폭탄을 던진 곳입니다. 1932년 4월 28일, 그러니까 90년 전 어제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진행하기 위해 답사를 하시고 90년 전 오늘 도시락 폭탄을 던진 그런 날이었죠. 아직도 상하이 홍구공원 한쪽 자리에는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거사를 진행한 날과 같은 날에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우연이 너무 뜻깊어서 한번 낭송을 해봤습니다. 어떤 드라마의 마지막 회 엔딩 문구가 지금 떠오르는데요.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이 땅에서 마음껏 연애하고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네. 우리에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코너는 이번 달 참 잘 살아낸 우리에게 잘했다. 우리 앞으로도 잘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다독여주는 시간이죠. 안녕, 오늘, 내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녕입니다. 35년 세월 동안 잘 버텨온 나, 과거의 나, 오늘의 나, 미래의 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자. 네, 청취자님의 35년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의 인생도 행복하고 사랑받으시고 사랑하시고 늘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안녕입니다. 기억하라.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난 개구리 소년이다. 개굴개굴. 오늘도 꿋꿋하게 일어나셨나요? 이거 그거죠. 개구리 왕눈이 맞죠?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맞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빌릴리 개굴개굴 빌릴리. 어릴 때 아유 개구리 왕눈이 보면서 눈물 짓고 이랬던 거 생각나는데 네, 저랑 비슷하게 보신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몇천 번을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해야 비로소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몇천 번을 다시 일어난 대단한 우리니까 이 정도야 예, 우린 해낼 수 있습니다. 그쵸? 다 같이 손잡고 또 앞으로도 일어나 보자고요. 파이팅! 네, 이번엔 세 번째 안녕입니다. 오늘은 그냥저냥 버텼어. 내일이 힘들겠지만 잘 부탁해. 내일의 멋진 나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버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사연 주신 분께서는 그 버팀의 대단함 잘 알고 계시겠죠? 그쵸? 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자이며 승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잘 버티고 있었고 잘 버텨왔고 내일도 잘 버틸 거니까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내일의 멋진 사연자님 앞으로도 파이팅! 자, 이번엔 네 번째 안녕입니다. 이루기 위해 미루지 않기. 게으름아 물러가라. 네, 게으름아 물러가라. 라임이 참 멋져요. 이루기 위해 미루지 않기. 참 우리 백득밤 청취하시는 분들은 다들 감성이 너무너무 풍부하시고 다들 천재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글들을 잘 쓰시는지. 자, 사연자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게으름 따위에 지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세요. 계속 파이팅! 자, 이번엔 다섯 번째 안녕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느라 수고 많았다. 내일도 잘 부탁해 내 몸뚱아리. 네, 그렇죠. 몸뚱아리 아니 몸이 육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이 참 중요하죠. 오늘 저녁에도 푹 잘 쉬시고
주말도 푹 잘 쉬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 앞으로도 계속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안녕입니다. 달라지는 하루하루에 너무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잘하고 왔으면 좋겠어. 후회할 일이야 매번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후회만 하지 말고 수고했고 앞으로도 수고하자. 네, 참 좋네요. 성공과 뿌듯함이 우리의 인생이듯 후회 또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수고로움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이제 마지막 안녕입니다. 오늘도 힘들었니? 수고 많았어. 아, 내일도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쉽게 잠들기가 힘들겠다. 그래도 말이야, 오늘은 이만큼 힘들었지만 내일은 더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세상에 마법이 있다는 거 알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순식간에 눈앞에서 뿅 하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마법은 아니지만 매일 마음속으로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행복할 거야 하고 주문을 걸면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면 말이야, 언젠가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진짜야. 속눈썹치고 한번 해봐. 세상이 빨라진 것에 반비례하듯 마법은 천천히 조금씩 착실하게 쌓여서 어느샌가 널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너의 내일이 행복하길 바라. 오늘도 수고했어. 네, 이런 안녕 글이었습니다.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마법을 부리면서 살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럴게요. 그럼요. 내가 나를 항상 아끼고 보듬어야 행복도 성큼성큼 다가오는 법이겠죠. 사연자님의 서서히 쌓여갈 그 행복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밤은 아직도 깊은지, 남들에 비해 늘 자는 시간이 적었던 당신, 오늘의 새벽은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새벽에 찾아오는 감정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친절하지 못한 감정들이 당신을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여리디 여딘 사람아, 부디 그 감정들과 시간들에 무너지지 마. 네, 인스타 감성 글귀 작가 채담님의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입니다. 벌써 우리가 만난 지 횟수로는 4번인데 시간으로는 한 달의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이 한 달,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4월 목소리 듣기 편안한 밤이셨는지 궁금하네요. 다가오는 새벽을 꿈나라에서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차마 잠이 들지 못해서 친절하지 못한 감정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새로운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밤
보내세요.